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회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 성장을 돕는 그림책 심리 코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료 공유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마음 성장 그림책 심리 코칭,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와 사랑봉사단 대표이고 심리 코칭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출간한 책은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네 권의 책은 생존 독서,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 마음 성장 학교, 또 예수 나의 첫사랑이라는 네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네 권의 책은 제가 10여 년간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무너졌던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묻고 또 묻는 여정 속에서 독서와 글쓰기, 또 그림책, 심리와 코칭, 또 신앙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세우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안내한 책입니다. 또 이 책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마음성장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실제 나누고 있는 강의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성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터 시작해서 4회차에 걸친 이 여정을 마치고 나서 지속적으로 또 무언가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논술 지도사, 또 독서논술 학원의 원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인생에 막 달려오던 그 인생을 뒤돌아서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알아보는 심리와 코칭을 공부했고 또 독서 치료를 공부하면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배우고 나누고 또 깨달은 것들을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일어났어요. 배운 것을 나누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열매 맺는 가운데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지금은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로 많은 사람들을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이 말은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만나서 나누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또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이나 또는 어 제가 하고 있는 뭐 SNS, 오픈톡 다양한 방식으로 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여러분에게 드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책에 여기 첫 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메일이나 또는 유튜브 또 카카오 오픈톡 등 다양한 연결 채널로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또는 뭔가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 성장이 필요한 곳에 함께 동행하며 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다 일어나서 뭔가 하고 있죠. 네,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이런 여정을 안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강의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그 영혼의 진정성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더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또 온라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또 나와 나 자신의 대화, 누군가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가 나 자신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그게 정말 좋죠. 네, 이 여정 동안에 내 안에 깊은 나, 미처 몰라주었던 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함께 읽을 거예요. 자,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과 환대, 안아줘라는 책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날씨, 이렇게 멋진 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 여기보다 어딘가.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어떤 순간에도 주인공으로 사는 삶,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받은 키트 속에는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이 들어있죠. 자, 우리는 이 세 권의, 네 권의 책을 모두 읽을 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고 또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네, 여러분이 또 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활동 키트 중에 워크북이 있었잖아요. 이 워크북을 가지고 네, 저도 워크북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워크북을 펼쳐서 함께 또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요,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먼저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토익, 짝코칭, 또 마음으로 그림책 읽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강의로만 하니까 짝코칭하고 토의할 시간은 없네요. 하지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면요. 제가 안내해드린 워크북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워크시트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짝 코칭이 아닌 셀프 코칭, 나와 더 깊은 나, 더 지혜로운 나, 조금 더 어리석은 나, 뭐 여러 개의 내가 내 안에 존재하죠. 그런 나와의 코칭, 내가 나를 코칭하는 셀프 코칭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림책 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 내용 그대로 다 읽어 드릴 거예요.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다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리는 동안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시간, 스스로 한번 읽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는 목표가 있어요. 자, 청년 마음성장 그림책 심리 코칭 여정의 그 목표는 바로 음, 첫 번째, 네. 함께하는 시간, 소통과 공감을 경험한다. 여러분과 제가 소통과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 있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내가 속한 어떤 회사나 또는 학교나 내 친구들,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 이 우주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신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 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의 관계가 되겠죠. 내가 나와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계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또 안전하게 따뜻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활동 키트를 가지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나 스스로에게 답하고
또 혼자서 그 시간을 묵상하면서 아마 듣게 되실 건데요. 그러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함께하는 시간, 소통과 공감을 경험한다. 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아마 나 자신 말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저와 이런 관계가 되겠죠. 네. 저와 함께하는 시간, 온라인이고 또 시간차가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소통 그리고 공감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대답하면서 내 안에서 소통과 공감이, 내가 나를 연결하고 내가 나를 수용하고 또 내가 나를 공감하고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이 여정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네. 오늘부터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감정들, 어떤 욕구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다 다르겠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20 분이면 20분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구는 온전히 다 누구 거다? 네. 다 내 거다. 내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다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20 사람이 제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는데 20 사람의 감정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거 왜 그렇죠? 바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 그것은 모두 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 많이 더 수월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 나는 지금 김은미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저 이야기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아, 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욕구가 생기는구나.' 네.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이 말을 들으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욕구가 올라오는구나.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 너,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데요. 네, 혼자 해도 그렇게 가능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답, 질문, 그것을 충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내가 나와 깊이 연결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마 이 네 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그것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연결되는 그 연결의 끈이 더 강해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세계와 연결되는 그 끈도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가 어떻게 잘 살게 될까? 이런 내가 어떻게 미래에 괜찮아질까?'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감정, 내 욕구에 충실하게 답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지금 여기 물론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과거의 일이 지금 여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과거의 일이 지금 여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과거의 어린아이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20살이 넘은 청년으로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가. 만약 그 일이 지금 20살인 나에게 터졌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사주 또는 그 사회차의 여정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기, 그리고 마음껏 상상하기, 그리고 안내하는 모든 모험을 맛보기. 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 열기, 마음껏 상상하기,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그 여행에서 맛보는 것을, 그 모험을 마음껏 맛보기. 네, 준비되셨으면 네,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활동책에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페이지에 보면은 1 번이 자기소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소개.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하면서 사주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담아서 그 기대를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써 놓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외로운 사자에서 사슴과 토끼와도 평화롭게 어울리는 사자. 자, 이거는 제가 바라고 원했던 모습이에요.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아까 제가 20 대, 30 대, 40 대까지의 제 삶을 안내했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와, 정말 마치 그 사자처럼 목표를 정하고 사냥감을 정하고 돌진하는 사자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정말 사자는 외롭잖아요. 사자 그 초원에 있는 사자는 물론 무리와 함께 있지만 그 대장사자 네. 대장사자는 어떤가요? 네, 대장사자 좀 외롭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막 챙기고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달려가면서 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삶?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게 좋은 삶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양이 돼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 토끼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 사자라는 것을 알았고요. 아이덴티티 DNA가 사자의 DNA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어디서든지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외로운 사자가 아닌 사슴과 토끼와도 어울리는 그런 사자가 되고 싶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꿈꾸다 보니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은 60 세가 넘은 어르신이었는데요. 20 살이 조금 넘어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양처럼 살았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를 정말 병수발을 잘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잘 보내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로운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산티아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한강대교 하나씩을 이렇게 어 한강대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왕복으로. 그러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네, 산티아고를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아마 남편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았을 때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사물보다는 동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물. 어떤 동물이 딱 떠오르세요? 소? 참고 견디는 소였나요? 아니면 양이었나요? 토끼 같이 사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토끼, 양 이런 거보다 앞에 뭐 참고 견디는 양 이런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오감으로 전해지는 그 전율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아 난 정말 참고 견디는 양처럼 살았어.'라고 했을 때 우리 오감으로 전해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기억하세요. '나 다시는 참고 견디는 양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마 그 감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깨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4 주에 이 4 번의 강의를 듣고 '난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한번 세밀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해 보신 것들을 또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톡방이나 뭐 또 상담사 선생님 톡이나 또 저에게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페이지에 이 과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기대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 감정, 글 혹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그 동물로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래요. 내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내가 아 뭔가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또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생생하게 그려 보는데요. 어떤 한 가지의 장면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한 장면을 그리시고 그 장면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고 그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을 만난 그 느낌은 어떤지 네. 그 한 곳, 그 한 장면, 그 한 장소에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러한 변화를 위해 '그럼 나는 지금 여기 무엇부터 할까?' 또는 이 과정 속에서 사회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린 마음, 해 본다, 포기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듣는다, 선입견을 버린다. 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아마 '끝까지 듣는다.' 이런 거 쓰신 분은 '뭐든 끝까지 듣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점프해 보세요. 이겨내 보세요. 그리고 4 주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시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다 기록하세요. 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한 권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디딤돌 또는 가이드 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활동책 뒷페이지에 보면은 진주 1-2라고 해서 진주라는 제가 칼릴 지브란의 우화집 5에서 발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진주. 어떤 조개가 곁에 있는 조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몹시 아프단다. 무겁고 둥근 것이 내 몸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자 다른 조개는 도도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내겐 아무런 아픔도 없으니 저 하늘과 바다를 찬미하고 싶어라.
나는 온몸이 건강하고 완전해. 그 순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둘의 얘기를 듣고는 온몸이 건강하다는 조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품고 있는 아픔은 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주란다. 자, 이 이야기는 칼릴 지브란의 우화집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느껴졌나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이 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또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환경, 어떤 사건, 그것이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거나 내 마음에 깊은 상처기를 내서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힘이 빠진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또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어떤 진주일지도 모릅니다. 진주는 누가 만들까요? 우리 몸에 어떤 그 진주 조개가 생채기 그 작은 돌멩이 모래알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뱉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굴리고 굴려서 진주를 만든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삶에 일어난 고난과 아픔을 진주로 만들까요? 진주 조개와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다가온 어떤 사람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친구나 또는 뭐 직장 동료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하거나 자, 끊어낼 수가 있어요. 돌아서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가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10대, 20대를 살아오는 동안에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낼 수도 거리를 둘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끊어내고 돌아선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마도 죽는 날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겠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준 상처, 이 상처는 그야말로 우리가 진주로 만들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나기는 많이 힘들어요. 자, 어떻게 진주로 만들까요? 끊어내기보다는 이들이 왜 나의 가족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 가족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배워진 것들, 내가 알게 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게 된 진주, 그리고 마침내 그 알아차림, 깨달음.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성품이 만들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주를 품은 사람,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진주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 여러분 자체가 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이 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주랍니다. 지금 당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진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이미 완성된 어떤 진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돌멩이 상태에서 내가 더 품고 내가 더 굴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진주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추가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고민, 걱정, 불안, 두려움, 외로움, 아픔과 슬픔 등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나의 진주는 어떤 모양인지 한 장의 종이에 표현해 봅니다. 표현한 작품을 둘씩 짝이 되어 또는 그룹 안에서 나눕니다. 어, 내가 나에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눔 후에 알게 된 성찰을 종이에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그림을 볼 때 느껴지는 생각, 감정, 느낌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들이 하나의 통찰, 성찰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 생각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보면은 어 수치심, 사회적인 자아 개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우울, 인간관계의 어려움, 죄책감 등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어떤 한 사람만이 겪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한 시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삶의 시기마다 겪게 돼요. 저는 성공하는 여성들, 또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1:1 코칭이나 그룹 코칭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합니다. 계속해서 경계에서 다음 경계로 넘어가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경계에 다다랐을 때 어떤 우울이나 또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최근에 코칭을 하신 한 분은 이제 회사에서 최연소로 이사가 되는 그런 여정을 맞이하게 됐어요. 너무나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정말 축하를 드렸죠.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한 그 어떤 죄책감, 내가 잘할 수 없는데 나를 뽑아준 그 상사에 대한 그 부족함에서 오는 죄책감, 그리고 무기력, '아 내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기력, 그리고 우울,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예요. 네. 팀장에서 이사로 임원이 된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못하니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네, 사회적인 자아 개념이 갑자기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20살, 또 30살, 40살, 그리고 50이 되었을 때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삶의 시기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 중에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 난 왜 이럴까? 나만 이런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써 보실래요?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어렵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계속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날씨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성장의 고통, 성장통은 날씨와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오늘 맑았다가 또 저녁에 태풍이 불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성장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좋지만 내일 우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씨가 달라지듯 달라질 수 있어요.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성장통은 우리가 예측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뀔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변화하고 싶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렇게 깊은 우울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밝고 활기차고 생기 있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깊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과 만나게 될 겁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실이 쓸모없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그리고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진실과 마주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실과 마주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조금 전에 앞에 있는 활동 속에서 여러분이 몇 번을 경험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누군가 내 마음을 깊이 터치해 주었을 때 울컥하고 울음이 올라오거나 "나 사실은 이래."라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소름이 돋거나 몸이 떨리거나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눈물이 쏟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지금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진실과 만나고 있다. 내 안에 깊은 나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진실과 많이 많이 마주하시길 바라고요. 용기 있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원하는 그 아이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니까요. 그림책을 오늘 한 권 읽을 거예요.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 그래서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통찰의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통찰은 뭘까요? 자, 책은담이라는 고전에 통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권의 참 문장이 있건만 옛사람의 하찮은 몇 마디 때문에 모두 묻혀 있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가락의 참 풍류가 있대 쇠 속의 요염한 가무 때문에 모두 막혀 있구나. 그러므로 학자는 모름지기 외모를 쓸어내고 본래 있는 그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참 보람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바로 어, 도의 마음이라는 구절인데요. 우리들마다 모두 참 문장이 있대요. 제가 오늘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또 그림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과정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으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오는 나만의 문장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문장을 저는 이제 들을 때가 많죠. 근데 그들의 영혼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문장들은 정말 어떤 시보다 어떤 그 훌륭한 문학가의 문장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가락의 풍류가 있대요. 우리들 그 몸이 기억하는 우리의 DNA가 알고 있는 나만의 풍류, 그 풍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 있는 것들, 세속의 요염한 가무 때문에 막혀 있고 또 잊혀져 있던 것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아서 본래의 나를 찾을 때 비로소 참 보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BTS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네.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맞죠?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열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아 이걸 봤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봤더니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걸 봤더니 이런 걸 하고 싶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는 그림책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이입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감정이입.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그림책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림책일 수 있고요. "아니 어른인 내가 왜 그림책을 읽어야 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림책은 이미 0 세부터 100 세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보는 문학이고요. 그리고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권의 그림책은 글과 그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오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읽어 드릴 그림책은 바로 이 안아줘라는 이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입. 카이 포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공룡인 것처럼 뭐 자동차인 것처럼 뭐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로봇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예전에 어린이들은 예전에 어린이들은 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슈퍼맨이 된 것처럼 슈퍼맨 영화를 보면은 막 슈퍼맨처럼 뛰어내려서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하도 그 이야기 엄마의 그 통제와 그리고 또 더 똑똑해져서 인지적으로 더 똑똑해져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조금 안 돼요. 네, 애들이. 네. 그래서 뛰어내리고 이런 아이는 없어요. 똑똑해져서 그러겠죠? 음. 여러분은 잠시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오늘 제가 읽어 드리는 이 그림책을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정이입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통찰을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책을 읽어 볼게요. 자, 이 그림책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발견했거든요, 이 책에서. 여러분 또 뭘 발견하실지 모르겠어요. 존중. 여러분 저랑 함께 읽으면서 존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그 밖의 모든 거,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중을 이렇게 정의 내려 봤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순간에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가 그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는 그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존중할 때 비로소 존중할 수 있죠. "야, 네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막 끊고 이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없다는 거죠. 가족이 주로 그렇죠. 네. 이제 가족이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왜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릴라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존중이 뭔지 한번 또 배워볼게요. 안아줘. 재즈 엘버로우. 이 친구는 보보고요. 보보 엄마예요. 어때요? 정말 포근하게 꼭 안겼죠? 보보가 어디 가고 있어요. 정말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안아줘. 안았네. 보보는 이렇게 커다란 코끼리 옆에서도 절대 쫄지 않아요. 안았네? 안았네? 음, 음. 여러분 코끼리 엄마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눈동자, 또 여기 다른 동물들의 눈동자도, 그리고 보보의 감정도, 보보가 뭔가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무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이 코끼리라면 보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안아줘. 코끼리 엄마는 보보를 태워줬네요. 그런데 눈 좀 보세요. 잘 못 알아듣는 눈치죠? 보보가 코끼리 엄마를 봤어요. 코끼리 엄마 정말 한 걱정하면서 어딘가 가고 있어요. 여기 말주머니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안 왔네? 안 왔네? 안 왔네? 안아줘! 안아줘! 응. 보보야! 엄마!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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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았어. 안아줘. 엄마, 보보야.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것들이 느껴지세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안아줘. 그리고 꼭 안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
인간이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안정애착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었을 때 아이는 이렇게 자란다고 믿어요. 이렇게 어디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커다란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쫄지 않아요. 왜요? 돌아갈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코끼리 엄마는 "안아줘, 안아줘." 할 때 "안았네, 안았네."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코끼리 엄마는 아마 집을 잃어버린 보보에게 또는 엄마를 찾고 있는 보보에게 엄마 찾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코끼리 엄마는 자기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열심히 가요, 열심히. 그런데 보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안았네, 안았네, 안았네." 몇 번을 해도 "안아줘."라고 소리쳐도 "안아줘."라고 울어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엄마 찾고 있는데 "야 네 엄마 아니야. 저건 기린이라고. 아 네 엄마 아니야. 저건 하마라고." 이러면서 계속 정작 도와줄 대상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계속 고생해요. 도와주기 위해 고생해요. 코끼리 엄마처럼요. 어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물어보고 있는지, 내가 잘 관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보 엄마는 보보가 이렇게 "안아줘."라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금세 뛰어왔어요. 그리고 보보는 엄마를 보자 다시 방긋 웃으며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동물들이 모두 알았어요. 안아줘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 엄마는 보보를 안아줬어요. 보보 엄마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저 커다란 코끼리에게 자기의 작은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 줬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얼싸 안았어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엉키고 엉켜서 안아 줬어요. "엄마, 보보야." 이렇게. 자, 저는 이거를 어떤 그 다문화 가정에서 읽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다음 그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다음 그림은 뭐 놀이동산에 갔을까?" 뭐 엄마들은 뭐 그런 상상을 했어요. "놀이동산에 갔어요." 뭐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러는데 거의 99% 의 아이들은 "엄마하고 집에 가서 또 안았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앉는 것을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욕망했어요. 근데 아이들뿐이었을까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른이거나 엄마거나 아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다 안아줘를 원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앉는 것을 원하고 있었죠. 자, 안아줘를 읽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가장 인상이 깊은 인상에 남는 장면은 어딘지 또 남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질문들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앉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앉기에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팔을 벌려서 한번 벌려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려 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음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벌리고 오른쪽으로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각선으로 앉게 돼요. 자, 이 앉기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은 면적을 접촉하면서 안을 수 있는 앉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옆에 누가 있다면 한번 안아 보시고요. 여러분 베개가 있다면 베개를 또 이렇게 안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풍선 드렸어요 제가. 그 풍선을 푹 부셔서 풍선을 한번 요렇게 안아 보세요. 풍선에 얼굴도 이렇게 그려 보세요. 나의 얼굴, 표정.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느낌이 좋으실 거예요. 베개 또 곰인형 뭐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한번 안아 보세요. 자, 앉는데요. 이렇게 저는 저를 이렇게 안아 보겠습니다.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어깨에. 자, 토닥토닥 앉기가 있어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안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토닥토닥. 내 몸에 토닥토닥하는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 느껴보셨으면 이번에는 쓰담쓰담. 쓰담쓰담 할 때 느낌은 또 어떤가요? 쓰담쓰담.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꼭 앉는 거예요. 네, 꼭 한번 안아보세요. 꼭 안았을 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느낌, 느껴지는 그 향기, 또 체온,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곰인형을 안고 있거나 베개를 안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는 것을 그냥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온전히 안아본 경험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는 누구였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겨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였고 또 어떤 기분이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을 때 안아줘라는 말 대신에 어떤 몸짓 또는 어떤 말로 표현하나요? 청소년들은 안아줘라는 말 대신에 화를 내거나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안아줘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안아줘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를 좀 이해해줘 또는 뭐 알아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쓰담쓰담, 토닥토닥, 그리고 꼭 안는 안아줘의 경험들,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또 만나는 누군가 있다면 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한번 안아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너무 오래 안 안아서 안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뻘쭘해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거 숙제인데 엄마 이리 와 봐. 내가 한번 안아 줄게." 하고 한번 안아 보세요. 그냥 꼭 한번 안아 보세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꼭. 그리고 엄마한테도 요청해 보세요. "엄마 나 한번 토닥토닥 해 줘. 한번 쓰담쓰담 한번 안아 줘 봐. 그리고 꼭 한번 안아 줘 봐."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쓰담쓰담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도 이 기분 또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꼭 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꼭 앉기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 앉지 않아서. 너무 오래 모른 척해서. 이제야 알아줘서. '이제 찾아왔구나. 너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는구나.' 하고 내 안에 깊은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반응 얘기했죠? 눈물, 콧물,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풍선으로 아까 그려서 "한번 안아 보자."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여기 풍선을 그려서 내가 나에게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메시지도 써 주시고요. 안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눈 맞춤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눈 맞춤. 음 여기 활동책에 눈 맞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마음성장 코칭 눈 맞춤. 네. 눈 맞춤은요. 보보와 보보 엄마를 한번 보세요. 둘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둘이 눈을 딱 마주치고 있죠? 네. 어 이 눈 맞춤의 목적은 판단과 분별 없이 그저 바라보기. 기대 효과는 존중, 사랑, 그리고 회복, 통찰, 그 밖에 느껴지는 모든 것. 방법은 서로를 가볍게 가만히 응시한다. 표정과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마음으로 느껴본다. 느낌과 함께 상대에게 힘이 될 말을 건넨다. 자, 여러분은 이걸 누군가와 지금은 할 수 없죠. 그럼 거울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나의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눈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자, 저는 이것을 아까 두 분이 안고 있는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요.
자, 두 분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서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응시해요. 그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내 안에 나의 존재가 반응을 보여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분들은 누군가 나를 가만히 바라봐주는 그 눈빛 속에서도 울컥함, 눈물,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참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살 좀 빼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살 좀 빼는 건 어때?" 이렇게 뭐 바꿔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친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먼저 친절한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친절을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그냥 사랑을 전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이 아닌 그냥 사랑, 그냥 친절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눈맞춤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누구에게 할 수 있냐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식당에서,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집에서 눈을 굳이 마주치지 않고도 이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멀찍이 앉아 있는 엄마를 보고서 아빠를 보고서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눈빛과 에너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서로 마주 보고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눈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눈빛을 온전히 마주하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이야기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 모든 순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는 25 편의 그림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 4 권의 책을 이 여정에서 함께 읽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안아줘라는 책을 읽고 제가 쓴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저랑 나눈 이야기 어 또 그것 외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는 이 책에서 그 페이지를 찾아서 안아줘 페이지를 찾아서 또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196 페이지네요. 196 페이지를 펴서 읽으시면 좋은데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뭐 4-5 쪽? 그리고 뒤에는 네 4-5쪽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어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이걸 다 읽겠죠? 자, 이걸 다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5 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25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25 가지의 주제를 어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이 책에 쓴 메시지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엄마 미워."라는 말 속에 숨은 "엄마 안아줘."라는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엄마 자신의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다. 여기는 엄마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나, 그 말은 '나를 좀 안아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사랑해 줘.'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사가 잘하네 못하네. 이건 좋은데 이건 싫어. 이런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의 방식이에요. 자, 배울 준비가 된 어른, 통찰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만나는 무엇이든 그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진주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 드렸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또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드린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카오 오픈톡을 통해서 또 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